매일 아침엔 굿모닝 앤 굿모닝 여러분들 주식 투자의 리드오프 굿모닝 식스입니다. 자, 오늘도 새벽에 또 뉴욕 시장을 어떻게 마감하고 글로벌 이슈들 뭐가 있었는지 확인하면서 힘차게 하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뉴욕 3대 지수가 혼조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상승을 했는데 다우와 S&P 500 지수는 하락하면서 엇갈리면서 지수가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일단 오늘 8월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됐고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도 발표가 됐습니다. 경제 지표들을 확인을 해봤을 때 8월에 소매 판매가 생각보다 괜찮게 나왔다라는 시장의 평가가 나오면서 조금 반등세가 나오는 듯 싶었는데 오히려 장 막판으로 갈수록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다우와 S&P 500 지수는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미국 시장은 다음 주에 열릴 FOMC 회의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미국의 이번 주 마지막 금요일이 또 쿼드러플 위칭데이 내마녀의 날이기 때문에 변동성을 좀 대비하는 모습이었고요. 다음 주에 FOMC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일단은 조금 심리를 상태를 확인해보는 시장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럼 업종별로 흐름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개 업종 가운데 4개 업종 정도만 상승을 했고요. 7개 업종이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하지만 상승한 업종에 보시는 것처럼 상승의 폭이 크지가 않았습니다. 경기 소비재, 기술주, 부동산 섹터가 조금 상승하는 것에 그쳤고 반면에 소재, 에너지, 유틸리티, 산업 섹터가 0.5% 이상 크게 하락하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지수가 밀리는 양상이었고요. 자, 여기에다가 10년물 국채금리가 오늘 장중에 1.34%를 웃도는 수치가 초반에 나왔습니다. 자, 4bp 이상 오르면서 1.34% 위로 올라가는 10년물 국채금리의 흐름이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기술주들이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기술주의 상승이 제한적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자, 그러면 종목별로 흐름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주의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제도 이야기가 나왔죠. 자사주 매입을 포함해서 앞으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오늘도 마이크로소프트는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고요. 반면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주가에 대한 엇갈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90 목표를 제시한 곳도 있고 반면에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낼 것이다. 좋은 랠리를 펼칠 것이다.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애플은 오늘은 약보합권에서 0.16%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고요. 칩 관련 종목들은 오늘 그다지 좋지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칩 관련 종목들은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했고 구글과 페이스북도 역시 하락했고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소매 판매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이런 것이 아마존이라든지 월마트 같은 유통업체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테슬라가 0.15% 상승했고 에너지 섹터도 그다지 좋지 못했고요. 전체적으로 많이 하락하는 종목이 많은 시장의 양상이었습니다. 자, 오늘 가장 중요했던 경제지표 발표가 역시 8월의 소매 판매였습니다. 미국의 8월 소매 판매는 월가에서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깜짝 증가세로 돌아서는 모습이었는데요. 미국의 상무부가 8월 소매 판매가 전월보다 0.7% 증가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시장이 예상했던 예상치 0.8% 감소를 웃돈 것이었는데요.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에도 학교라든지 사무실이 재오픈을 앞두고 있고 미국에서 또 가계 소비가 늘어난 것이 결국에는 소매 판매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평가하는 상황이었고 소매 판매가 증가했다라는 이런 소식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마트, 홈디포 아니면 아마존 같은 이런 종목들이 오늘은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다음 살펴볼 경제지표는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입니다. 자, 주간 실업지표가 다시 미국에서는 증가세로 돌아서는 양상이었는데 미국의 노동부가 지난 11일로 끝났던 한 주간의 실업보험 청구자 수를 발표를 했는데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주보다 2만 명이 증가한 33만 2천 명을 기록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것은 32만 명이었는데 다시 좀 증가세로 돌아서는 양상이었고요. 투자자들은 8월 고용보고서 둔화 이후에 고용 악화가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이것이 계속될 것인지 여전히 좀 계산하고 머리를 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은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다시 조금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경제지표였습니다. 자, 다음은 연준의 이야기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 연준 이사회 직원들에게
고위 관리들의 허용 가능한 금융 활동과 이 보유에 대한 윤리 규정을 포괄적으로 다시 검토하라라고 지시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왜 이런 지시를 했는가?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일단은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은 총재와 에릭 로젠그린 보스턴 연은 총재가 작년에 대규모 주식 거래를 한 사실이 공개가 됐었습니다. 아마도 이것 때문에 이 내부 규정을 강화하고 윤리 규정을 강화하려는 모습이다라고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작년에 굉장히 논란이 됐던 이슈였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만회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라고 시장에서 해석하고 있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플란 댈러스 연은 총재와 로젠그린 보스턴 연은 총재 일단은 9월 30일까지 보유하는 주식을 모두 매각할 것이다라고 예고는 하고 있는데 과연 매각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 연준 위원들의 내부 규정이 더 강화될지 이것도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살펴볼 이야기는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 로빈 후드들의 이 투자 심리를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설문조사 결과를 좀 확인해 볼 텐데요. 미국의 개인 투자자 협회 AAII가 주간 투자 심리 지수 설문조사를 계속 실시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9월 9일부터 15일까지 이 앞으로 추후 6개월의 강세장을 점치는 투자자들은 전체 22.4%가 집계가 됐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그 전에는 앞으로 시장이 화랑장을 보일 것이다라고 예상한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40% 내외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자, 이번 주에 들어서는 확연하게 이 수치가 줄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앞으로 주식시장이 계속 상승할 것이다, 랠리를 펼칠 것인가에 대한 기대 심리가 줄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올해 줄곧 30에서 50%대를 기록했던 이 불리시에 대한 수치가 줄어든 것이었고요. 대신에 약세장을 예상하는 투자자는 전체 39.3%로 확연하게 늘어났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러면서 9월 들어서 뉴욕 증시가 연일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 와중에 미국의 로빈 후드들이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고 있고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가 위축되니까 다시 또 뉴욕 지수가 하락하는 이런 악순환이 좀 계속되고 있다라고 이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미국의 로빈 후드들의 투자 심리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지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이슈들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뉴욕 시장에서 오늘 또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최온 캐스터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만이 소폭 올랐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이 움직였는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요. 비욘드 미트입니다. 투자 의견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파이프 샌들러 측에서 이 비욘드 미트의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는데요. 일단 목표 주가를 120달러 선에서 95달러 선까지 낮췄습니다. 지금의 주가보다도 낮은 수준까지 낮추면서 사실상 매도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판매 채널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 주 이유였고요. 또 비욘드 미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 11월에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EPS가 지난해 대비해서 크게 줄 것이고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이다라고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 2% 넘게 하락을 했고요. 108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업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카지노주입니다.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투자 의견이 한번 제시가 됐습니다. JP 모건 측에서는 라스베가스 샌즈 그리고 윈 리조트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일단 중국의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는데요. 이 중국에서 벌어들인 돈 그리고 마카오에서 벌어들인 돈을 미국으로 송금하는 데의 과정에서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면서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고객들의 지갑을 열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와 함께 이 윈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2% 넘게 하락하면서 84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라스베가스 샌즈도 마찬가지로 1%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카지노주가 급락하면서 저가 매수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 시장에서는 배런스지가 이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오히려 지금이 카지노주를 매수할 적기다라는 이 의견을 보도를 했습니다. 일단 배런스지는 미국 카지노 회사가 마카오로부터 퇴출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마카오의 대부분의 일자리는 미국의 카지노 회사가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이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어대시인데요. 간밤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 도어대시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음식 판매 시장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지만은 음식 배달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의 배달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 그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도어대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로 주가가 96% 이상 상승했는데요. 간밤 시장에서도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5% 넘게 상승하면서 221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섯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밈 주식인 AMC인데요. 간밤에 새로운 이슈가 있었습니다. AMC가 영화 티켓을 앞으로 암호화폐를 통해서 구입을 가능하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이더리움, 그리고 라이트코인을 허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의 움직임은 미미했습니다. 간밤 시장에서 AMC는 1% 넘게 하락하면서 46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여섯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애플입니다. 이 뉴스트리트 측에서는 아이폰 13의 이 출하량이 굉장히 크게 줄 것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주가 흐름은 2019년과 비슷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뉴스트리트는 애플의 목표 주가를 90달러 선까지 낮췄습니다. 일단 경제가 다시 한번 재개가 되게 되면은 전자기기 지출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애플이 작년에 아이폰 판매량이 좋았기 때문에 기저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2019년 같은 경우에 애플은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한 이후에 주가가 30% 넘게 빠졌는데 이번에도 그 흐름이 비슷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애플은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6가지 기업들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최윤이었습니다. 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자, 오늘 왓츠업은 SC글로벌 센터의 김선규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며칠간 이제 추석 연휴 전후로 해서 김성규 소장님께 좀 미국 시장에 대한 해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침 일찍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자, 일단은 오늘 뉴욕 시장을 보니까 좀 엇갈리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자, 최근 들어서 뉴욕 시장에 대한 이 고점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올 만큼 왔다, 올라올 만큼 올라왔다라는 의견들도 있고, 뭐 일각에서는 조금 더 갈 여력이 있다라는 좀 평가도 있지만 확실히 좀 시장의 분위기는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그게 맞고요. 지금 일단 오늘 보시면 일단 3대 지수가 혼조세 보이면서 하락을 했는데 네. 이게 처음에는 이제 하락을 했어요. 처음에 오전장에. 그랬다가 이제 한 2시 이후부터 해가지고 서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다가 다시 힘을 못 받고 조금 이제 거기서 좀 흘러내리고 그래가지고서 나스닥만 지금 간신히 좀 버티고 나머지는 약보합권 정확히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잘 지켰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오후 이후에 했다가 이제 보합으로 갔는데 지금 이제 쿼드러플 데이가 위치 데이가 이제 내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선 사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오히려 오늘 정도면 되게 잘 지켰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이기 때문에 막 오늘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밤에 이제 오늘 밤부터 이제 내일까지죠. 그 시점에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이게 이제 좀 흘러내릴 것이냐 아니냐가 이제 가장 큰 이제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4개가 한꺼번에 걸리니까.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는 더 이상 그 쓸 호재가 없어요. 이제 normalized play인데 완전히. 그래서 증시가 더 올라가려 그러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더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좋은 소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문제는 이제 거기에서 받쳐주려고 그러면 이제 다른 건 다 썼고 이제 실물단이 올라가줘야 됩니다. 딴 거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실물단이 전혀 못 올라가고 있다는 게 지금 핵심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전체적으로 증시를 봤을 때는 한 지난주부터 했을 때 한 6일, 7일 정도 완만하게 이제 하락하다가 잠깐 이제 반짝하고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다우존스는 지금 계속 횡보하고 있거든요. 그쵸.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러면은 전문가들은 사실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네. 여기서 더 올라갈 힘이 있느냐 그랬을 때 그럴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일부는 또 이제 아니다. 이거 지금 이제 여기서는 더 이상 올라가기는 좀 무리가 있고 아무래도 옆으로 가든가 하면서 완만하게 이제 하락하는 추세를 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두 개가 나뉘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후자 쪽을 일단 좀 보고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일단 경기 부양책하고 그다음에 이 증세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내부 심지어는 민주당 내부에 그 일부 의원들도 여기에 대해 이건 너무 많이 경제 부양을 푸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걸 오히려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상당히 그 증시에는 조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 이 미국은 소비를 살려야 되는 것이 이제 최고의 핵심이 됐기 때문에 이에 따라 가지고 소비 관련주들이 지금 이제 급등을 하는데 특히 이제 그 BNPL이라 가지고 Buy Now Pay Later라는 이 BNPL 관련주 특히 Upfront Holdings 같은 것들이 이제 급등을 지금부터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게 사실 이제 소비가 어떻게든 진작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래도 증시가 어떤 그 호재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지금 끌고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뭔가 호재를 만들기 위해서 시장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 구겐하임 인베스트먼트나 이런 데 같은 경우 지금 이제는 너무 이제 유동성도 한계가 왔고 지금 시점에서 테이퍼링을 놓치게 되면 오히려 진짜로 크게 급락이 지금 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테이퍼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또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기에 이제 금리 인상을 또 진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그나마 중국이나 인도 같은데 이제 신흥국 경제가 어느 정도 받쳐주고 회복이 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서 그 세계은행에서 지금 이제 플래그십에 대한 그 경제 보고서를 취소를 해버렸어요. 네. 이게 내부 감사에 가지고 확인한 거에 의하면 그 내부에 있던 그 이사가 중국에서 로비를 받아가지고 이제 지표를 좀 좋게 해달라 이래가지고 그게 이제 들통이 나가지고 이게 지금 취소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경제 성장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최근 들어서 갑자기 급락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보이니까 네.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좀 발생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남아있는 것들은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라든가 뭐 이제 소비 지표 둔화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임금의 원자재 가격 지금 계속 상승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인플레이션의 영향에 의해 가지고 전체적인 물가 자체가 튀어오르는 것이 앞으로 이제 더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현재 미증시의 가장 큰 부담입니다. 네. 그럼 이 인플레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고용이 올라가고 소비가 올라가야지만 이걸 해결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들에 대한 그에 대한 지표가 좀 더 뚜렷하게 나와줘야지만 미증시가 앞으로 동력을 받아서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좀 더 신뢰할 만한 데이터가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경제 지표라는 것이 뭐가 하나 올라가면 어느 것이 반대로 내려가거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균형을 맞추는 네네. 이런 밸런스를 맞추는 경제 지표가 있어 왔는데 이게 지금 없단 말이죠. 네. 두 개가 다 올라가든가 아니면 두 개가 다 내려가든가 이제 완전히 이런 그 한마디로 고장난 지표를 가지고서 항행을 해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표들도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고 시장에서도 평가들이 계속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우리가 눈앞에 봐야 될 것이 일단은 내일 미국 시장이 쿼드러블 위칭 데이라는 거,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다음 주가 결국 FOMC 회의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일단은 우리가 그전에는 9월에 당연히 이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야기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또 섣불리 테이퍼링 못할 거다라는 그런 예상들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 FOMC 우리 추석 연휴 중인데 어떤 이야기를 좀 연휴 중에 주목을 해볼까요?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매파하고 그다음에 비둘기파가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 있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한 이슈거든요. 거의 6대 6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어느 한 명만 삐끗하면은 그쵸. 이제 테이퍼링으로 가자 해가지고 갈사 하는 순간 이제 그때는 증시가 조금 흔들리는 그러게요. 거죠. 그렇게 되고 아니면 여기서 또 아니면 매파가 이제 매파 중에서 한 명이 그래 좀 기다릴
내릴게 이러면은 또 이제 테이퍼링이 그냥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안 가고 그냥 이 유동성 장사가 계속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뉴욕 증시에서 우리가 이제 이 쉬는 기간 중에 체크해야 될 거는 일단 다음 주에 물론 얘기할 거지만 FOMC가 지금까지 해가지고서는 어떻게든 고용에 대해 가지고서 제일 중요하게 봤는데 지금 고용이 둔화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고용이 과연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 있느냐라는 그 희망이 보이느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시그널은 곧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엔 또 고용 지표를 다시 한번 또 확인해봐야 하는 상황일 예.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장도 이제 영향을 어떻게 받을지 오늘 일단 시장 예상도 좀 해봐야 되겠고 이제 다음 주가 추석 연휴가 우리가 또 길게 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좀 대비를 해야 되는데 국내 증시 오늘 일주일의 마지막 연휴 전에 어떻게 좀 대비를 할까요? 일단은 올해 이제 연휴 증시는 사실상 이제 오늘은 거의 끝인데다 연휴 앞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활발한 장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겠죠. 보고 있고 아마 조금 이제 약간의 그 하락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크진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앞으로 이제 중요한 건 한국은행이 앞으로 이제 그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지금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를 앞으로 9월 말까지 해서 대비를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유동성 장세는 이제 서서히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렇죠. 봤을 때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크게 해가지고 상당히 큰 박스권에서 지금 위아래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변곡점이가 애매한 자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제 관망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고 사실 지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중국발 쇼크가 되게 위험한 이슈라서 뭐 헝다그룹도 있지만은 더 큰 문제는 일단 에버그란데가 지금 그 부동산 네네네. 관련 주가 또 구조화 원심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 에버그란데가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요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게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중국 시장도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런 것도 중국의 이슈도 최근에 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럼 바로 셀럽은 말했지로 이어가겠습니다. 뉴욕 증시와 전 세계 경제계를 뒤흔드는 셀럽들의 말말말 확인해 볼 텐데요. 강민정 캐스터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종 셀럽들의 발언들 저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산 위기의 중국 헝다그룹. 하지만 미국 월가에서는 큰 걱정거리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캐피털 이코노믹스 애널리스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China's Lehman Moment, 이 차이나 헝다그룹을 리먼 브라더스 사태에 비유하는 것에 대해서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는 매시 콜랩스, 헝다그룹의 붕괴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요. 세계 증시에는 영향이 미미할 거다라고 분석하고 있네요. 그럼 다음 애널리스트의 말말말도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디스입니다. 만약 디폴트가 발생해서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금융 위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중국 당국이 바로 개입해서 이 같은 해프닝을 막을 겁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최근 어떻게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지를 예로 들었는데요. 자, 미국 시장에는 큰 혼돈이 없을 거라는 게 지배적인 의견인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이 없을지 스튜디오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역시 중국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까 소장님께서도 중국의 이 상황, 디폴트 이야기나 아니면 기업들이 흔들리는 상황을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미국의 전문가들은 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우리에게는 큰 영향으로 올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사실 그게 맞는 게 헝다그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이전부터도 얘기가 나왔던 거기 네. 때문에 굳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건 이미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굳이 이야기할 게 없다라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에버그란데라든가 이제 다른 그 부동산 관련 업체라든가 혹은 다른 이제 업체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네. 중요한 거는 그 현재 중국이 굉장히 그 기업 규제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된다고 보지 기업 한두 개 정도가 날아가는 거는 사실은 어느 나라나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자체에는 큰 의미를 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 것들이 과연 중국 경제 자체가 지금 경제 동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과연 어떤 것들에 의해 특히 이런 규제에 의해 가지고 할 것이냐 아니면 규제가 얼마나 풀릴 것이냐 이거를 좀 더 주목을 해서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중국 정부가 이 어떤 규제책을 더 확장을 할 것인지 그런 상황에서 중국 경제가 어떤 식으로 성장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의문점들 그런 의문부호가 오히려 우리에게 좀 불확실성을 주는 것 같아서요. 중국 정부 쪽에 앞으로의 정책이나 추이를 더 지켜봐야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 셀럽 이야기 바로 갈게요.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다음 셀럽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S를 필두로 최근 자사주를 매입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것 덕분에 약세장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네요. JP모건의 애널리스트 이야기입니다. Buyback Programs,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이 이미 2020년 수준인 3,070억을 넘어섰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현재 9월인데 벌써 5,600억 달러대에 진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렇게 현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고 다음 문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마켓 위크닉스, 약세장 기간은요. 이 같은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이 가속화하면서 점점 더 위축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통적인 불황이라는 9월과 10월장 이렇게 자사주 매입을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에 베팅해보는 거 좋을까요? 과연 어떨지 김선규 소장님과 앵커님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는 자사주 매입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제도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주 매입을 엄청난 금액을 하겠다, 규모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외곽에서는 뭐 그런 얘기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미국에서 지금 민주당이 자사주 매입하는 거에 세금 부과하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그거 하기 전에 미리미리 다 자사주 매입해버리겠다는 그런 심리가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건 이제 정책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인데 네. 물론 이제 그 정책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증시를 끌어올리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에 대해 가지고서는 그 자사주 매입에 대한 과세는 사실은 좀 부당한 거고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자사주 매입을 이만큼 늘린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기업들이 자신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내 주가 이만큼 올릴 수 있다라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도 충분히 하는 거니까 그렇다라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자사주 매입주 생각보다는 괜찮고 좀 더 이제 잘 찾아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미국 기업들은 워낙 뭐 자사주 매입을 활발하게 하는 또 성향이 있으니까 뭐 자신 있는 기업들이 정말 자사주 매입을 과감하게 하고 있는 것인지 실적을 받쳐주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종목별로 한번 잘 선별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셀럽 이야기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애플의 목표 주가가 최저 90달러까지도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40%나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건데 이 같은 전망을 내놓은 증권사는 뉴스트리트 리서치입니다. 간밤 CNBC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내용, 작년에 아이폰 12가 워낙에 성공했기 때문에 올해 그리고 내년 판매량에 상당히 부담이 될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문장도 살펴보시죠. 자, 이렇게 돼서 아이폰의 출하량이 예상보다도 15%가량 감소했을 때는 very, very significant sell-off, 엄청난 수준의 매도가 촉발될 겁니다. 이는 2019년 초에 발생했던 수준의 매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12의 높은 기저 효과 그리고 아이폰 13에 대한 실망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역시 소장님과 앵커님 통해서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셀럽은 말했지로 돌아옵니다.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애플 이야기인데 자, 애플이 신제품을 공개하고 나서 오히려 엇갈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이 뭐 90달러 간다,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는데 이건 뭐 주목받고 싶어서 관종 애널리스트가 쓴 건지 모르겠지만 네,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지금 90달러까지는 조금 무리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일단 그만큼 아이폰 13에 대해 가지고 실망감이 되게 컸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네요. 일단은 네네. 첫째는 그러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뭔가 나오면 혁신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거에 대해 가지고 시장을 주도하는 어떠한 그 새로운 기능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한 그 새로운 사람들의 습관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어떤 것이 필요했는데 네. 그게 사실 애플을 지금까지 이끌었던 동력이었거든요. 근데 네. 그게 아니고 이제 이제 거기서 거기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게 결국 네. 이제 이게 결국은 이제 애플이 더 이상 옛날의 애플이 아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더 이상 바랄 수 없다라는 그런 심리가 발동하지 않았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는데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떨어지긴 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그 플랫폼이라든가 혹은 앞으로 나올 애플카 같은 이런 이슈들로 봤을 때는 충분히 아직은 가지고 있을 만한 그런 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저도 뭐 아이폰 12를 쓰고 있는데 13과 별 차이가 없다라는 느낌 이런 게 아마 일반적인 고객들의 소비자들의 판단이 아니었을까. 그런 것들이 또 애널리스트들의 평가에 이어지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90달러는 좀 과했다고 김성규 소장님도 생각하시고 계십니다. 앞으로 또 새로운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 어떤 것들을 보여줄지 애플이 또 뭔가 칼을 갈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과 함께 왓츠업 그리고 셀러본 말했지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추석 연휴네요.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시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시장 어제 또 좋은 시세를 냈던 아모센스를 확인해 볼 텐데 아모센스 오늘도 올라갈 수 있을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고요. 이 종목의 대안주 2개도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아모센스입니다. 아모센스 두 분의 전문가 이야기 나눠볼 텐데 두 분의 전문가는 모두 아모센스 오늘은 좀 올라가기 힘들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단 한 분은 너무 단기에 급등했다. 순간적으로 단기에 급등한 주가 오늘은 좀 조정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었고요. 다른 한 분은 주가는 올라갔지만 실적의 변화, 이 숫자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 실적이 밑받침되어야 추가 상승이 가능한데 그것에 대해서는 의문부호를 달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자, 오늘 아모센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할지 아니면 조금 쉬어가게 될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퀀텀 트레이딩의 나연진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아모센스를 좀 확인해 볼 텐데 어제 아모센스가 좋은 시세를 보였지만 사실 조금 상승의 여력은 아쉬웠습니다. 윗꼬리를 달면서 좀 내려왔기 때문에 자, 일단은 아모센스가 왜 좀 상승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나연진 대표님이 먼저. 네. 아모센스가 단기간에 한 80% 이상 상승을 그렇죠. 했습니다. 이게 세계 최초로 그 무선 충전 차량용 무선 충전 차폐 시트를 개발했다는 소식 때문에 그동안 상승을 해왔는데요. 뭐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는 부분이지만 네. 차량용에 들어가는 부품 같은 경우는 그 입증이 되고 양산화가 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게 마련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2분기에 뭐 매출은 좀 늘어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적자인 상태이고요. 그리고 부채 비율도 한 350%가 넘어가면서 좀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이 뭐 안 좋은 말씀만 좀 드렸지만 전기차 무선 충전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는 뭐 직접 그 선을 꽂아서 충전하는 것보다는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는 보고 있는데 네. 그 이 부분이 양산화되고 그 실생활에 적용되기까지는 좀 기간이 상당 기간 걸릴 것으로 보여서 단기간에 한 80% 이상의 주가 상승은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나연진 대표님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전기차 무선 충전에 대한 이야기가 최근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것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술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모센스다라는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됐는데 너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 너무 이게 상용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텐데 주가는 너무 빠르게 올라왔다라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이 아모센스 어떻게 보세요? 네, 요즘에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시설 쪽이라든가 네. 또 무선 충전 이쪽이 계속 시장에서 주요 테마로 접근하고 있죠. 그러면서 관련된 종목이 뭐 없나라는 쪽으로 계속 관심은 높은데 실질적으로 딱 이거다라고 할 만한 종목이 딱 눈에 안 띄는 가운데 뭐 특히 지난번에 봤던 원익 P&E도 자회사가 하는 P&E 시스템이 하긴 하지만 뭔가 좀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모센스도 이쪽이 아니겠느냐라는 쪽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데 아모텍이 대주주죠. 네. 그런 관점 쪽에서 말씀하셨던 무선 충전 차폐시트부터 무선 충전 안테나 그리고 또 자동차 전장 모듈 그렇게 되면은 회사 내용들이 여기에 지금 딱 알맞게 바뀌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삼성전자의 무선 충전 차폐시트 공급하는 부분들은 스마트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갤럭시 S6부터 이번에 20까지 이쪽만 스마트폰 쪽이라고 하게 되면 아직 좀 작은 쪽이죠. 그래서 이를 확대시켜서 이 전기차 무선 충전까지로 나가면서 좀 뭔가 드라이브를 좀 걸어야 되는데 아직 그를 확인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도 아직 상용화가 잘 안 됐는데 네, 안 되시나요? 네. 잘 많이 쓰지 않잖아요. 아직도. 그렇죠. 해보니까 엄청 편리하긴 하더라고요. 편리하긴 하죠. 네. 네.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또 하나 신규 사업이 눈에 띄긴 하는데 코로나19 때에 이어지고 있는 비대면 영상이라든가 또 이제 비대면 체온 변화 관련된 시스템도 같이 연결은 하고 있는데 이쪽이 그렇게 수익성이 높을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대답을 못하고 있는 상황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 자체가 앞서서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여전히 실적에 대한 부진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네. 지금 시가총액 2,900억대를 보이는 정도는 생각보다 그렇게 싸다라고 보긴 힘든다라는 관점 쪽에서 접근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아모센스에 대해서 두 분이 좀 평가를 해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기차의 무선 충전과 관련해서 차폐시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아모센스 뭐 당연히 앞으로의 수순이긴 하겠지만 그것이 이제 현실화되고 실적으로 반영되는 시간은 꽤나 걸릴 것이다라고 두 분이 좀 공통적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최근에 단기 급등도 좀 부담스럽다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오늘은 좀 상승하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두 분이 예상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한번 시장이 개장하고 아모센스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요. 자, 이렇게 저희가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모센스가 조금 오늘은 올라가기 힘들 것이다. 앞으로의 상승 추세가 좀 나오긴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대안을 또 알려드려야 되겠죠? 아모센스의 대안주 두 분이 한 종목씩 가지고 오셨는데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모센스의 대안주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역시 전장 부품으로 이어지는 기대감 이런 종목들을 살펴보자라고 두 분이 공통적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분은 캠트로닉스를 가지고 오셨고요. 다른 한 분은 LG 이노텍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아모센스의 대안주로 캠트로닉스, LG 이노텍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자세하게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안주로 두 가지를 가지고 오셨는데 결국에는 앞으로 뭐 전기차, 또 자동차의 전장 부품 이런 것에 투자를 하고 여기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회사들이 앞으로 주가가 많이 갈 수 있겠다라는 시장의 공통적인 의견이 형성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김민수 대표님의 종목부터 볼까요? 캠트로닉스죠. 네, 캠트로닉스는 일단 지금 매출의 절반 정도를 네. 보게 되면 화학 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세정 코팅 그리고 OLED용 유리기판 식각이다 보니까 네. 이쪽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화학회사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죠. 그런 쪽에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OLED가 성장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영향력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네. 오히려 그냥 본업만 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나쁘지 않죠. 네, 그런 쪽에 무게를 삼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또 시장에서 부각은 조금씩 더 이 무선 충전 관련된 쪽이나 자율주행과 관련된
전자 사업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고 있는데 매출이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매출이 지금 한 전체 매출의 한 40% 정도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더 이쪽의 트렌드에 맞는데 의외로 시장에서 잘 못 가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그런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특히 과거에 삼성전기의 그 와이파이 통신 모듈을 인수한다. 그러면서 상당히 좀 뜨거웠었는데 인수를 포기했었죠. 네,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자율주행 관련된 쪽을 강화시키겠다라는 쪽이다 보니까 방향성은 좀 뚜렷하게 나온 회사다라고 생각은 들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경우 일단 저희가 뭐 레이더나 뭐 저희 라이다라고 그러죠. 이런 걸 가지고 센서만 결합해서 그냥 차가 혼자 스르륵 가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교통 체계와 함께 뭐 위성 통신과도 연결돼서 같이 이어질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정책적인 부분들도 같이 연결돼야 됩니다. 그게 한국의 지능형 교통 체계라고 얘기하는 CITS 이게 또 같이 연결돼서 보조적으로 필요한데 여기에 인증된 시스템을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또 기대감은 높을 수밖에 없고요. 네. 게다가 또 전장 관련된 통신이나 센서 기술까지 같이 연결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회사의 기대감은 좀 더 커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이런 투자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KPX가 계속 늘어나면서 실적은 생각보다 그렇게 단기적으로는 확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기적으로 매출만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에 대한 성장은 꾸준히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018년도 화학 사업 쪽으로 부각이 걸리면서 턴어라운드는 했고 게다가 올해 상반기까지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181억 정도 나왔는데 작년 한 해 수준의 82%까지 들어오게 되면 실적 잘 나왔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존의 화학 사업 기반으로 신규 사업들을 잘한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주가에 대한 재부각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이를 한번 활용해 보자 이런 관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캠트로닉스를 김민수 대표님은 가지고 오셨는데 기본 사업인, 본 사업인 화학 쪽의 사업도 워낙 지금 잘 해나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로 뭐 자율주행이나 무선 충전과 관련된 모멘텀도 함께 지금 받쳐주고 있다. 근데 주가가 안 가고 있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캠트로닉스 첫 번째 종목으로 김민수 대표님이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나현진 대표님의 종목을 볼까? LG노텍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 LG노텍 이제 한번 살펴보면 무선 충전 기술을 그동안 개발을 계속 주도해왔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LG노텍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아모센스처럼 이제 무선 충전 기술 개발이 앞으로 계속해서 그 LG노텍에서도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IT 부품 쪽에 집중해 있던 그 사업 구조가 전장 부품으로 사업 영역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 점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본업인 카메라 모듈이나 IT 부품에서 실적이 올해 상당히 좋게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뭐 이번 분기에만 뭐 전년 동기 대비 매출 한 50% 이상, 영업이익 250% 이상 증가가 예상이 네. 됩니다. 그리고 올해 그 예상 영업이익이 1조 사상 최초로 1조 넘어갈 것으로 보이면서 현재 뭐 PER로 만약에 포워드 PER로 계산을 해보면 한 6배 정도에서 7배 정도 사이로 상당한 저평가가 그런가요? 이제 될 것으로 보여서 이제 주가 상승의 업사이드는 좀 남아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전장 TF가 얼마 전에 출범을 했다는 소식으로 뭐 주가가 잠깐 반응을 했었는데. 앞으로 전장 부분은 IT 부분보다 훨씬 더 넓은 시장이기 때문에 그 시장 규모가 확대될 때에 대비한 이제 준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점을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고요. 휴대폰 충전에서 이미 유선 충전과 동급의 성능을 구현을 했던 적이 있는 그 송신 모듈을 개발을 했었고 뭐 이 부분은 또 전기차에도 적용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뭐 유선 충전하고 동급의 성능을 구현하느냐가 관건일 텐데 이 부분은 LG노텍이 좀 앞서 있다고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전기차까지 적용이 된다면 뭐 다시 한번 밸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LG노텍을 나현진 대표님은 설명해 주셨습니다. 무선 충전 기술에서 오히려 좀 더 한 발 앞서 가고 있는 게 LG이노텍이다. 무선 충전 쪽을 주목하고 계신다면 오히려 좀 LG이노텍을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결국에는 최근에 뭐 주식시장, 우리 시장에서 뭐 뚜렷한 주도주가 나타나지 않고 시장이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종목별로, 기업별로 봤을 때
본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신사업으로 뭐 친환경이나 아니면 뭐 이런 무선 충전, 전기차, 전장 부품 이런 것들 플러스 알파로 가져가는 회사들이 좀 잘 가는 것 같아요. 김민수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동의합니다. 네, 그런 회사를 찾는 게 지금 가장 큰 또 그러니까요. 숙제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또 그런 회사를 찾을 때 보면은 보통 신사업 쪽으로 더 드라이브를 걸 때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은 이제 어떤 그 투자를 더 하는 경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유상증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또 앞서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아예 자체 자금으로 시도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이런 증설이나 설비 투자를 그쪽으로 이어가면서 나오는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시장에서도 환호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그만큼 시장에 맞는 쪽에 갔었을 때 앞으로 나오는 뭐 증설이나 유상증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단기 부담이 아니라 장기 성장성에 더 무게를 둔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포인트를 가져가면서 한 번씩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투자하고 뭐 유상증자 자금의 흐름이 들어가고 있다, 신사업 쪽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좀 테마 붙어서 그냥 뭐 앞으로 할 거다 이렇게 말만 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 뭐 수급이나 이런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붙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좀 있는데 이런 건 좀 조심해야 되겠죠? 네, 아무래도 산업 구조가 많이 변화하는 때는 이런 신사업 그리고 꿈을 먹는 산업에 좀 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네. 있는데 이게 실적으로 가시화되고 그 실질적인 그 일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가격 전략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캠트로닉스, LG이노텍 어느 정도까지 주가 좀 바라봐야 될지. 자,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 캠트로닉스 볼까요? 진짜 주가가 한번 작년에 좀 올라왔다가 다시 좀 흘러내리고 다시 일단 좀 턴어라운드 하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네, 갈 듯 말 듯 그러니까요. 이란 표현입니다. 네, 네. 그래서 한번 나올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이거. 지난번에 거래 급증하면서 9월 10일 날 이제 좀 가지 않나 싶었더니 다시 가라앉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오히려 그때 나왔던 거래에 비해서는 아직도 추가 후속이 없다 보니까 주가 패턴은 아마 좀 무겁게 진행이 될 가능성은 있을 것 같고요. 한 25,000원대 안쪽으로 해서 다시 한번 좀 눌림목과 기간의 흐름들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한 25,500원 밑에서 25,000원을 안쪽으로 보면서 일단 접근한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또 얘기나 변화만 확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지난 고점대 부분 영역까지는 시도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목표가 한 3만 원대 정도로 바라보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손절가는 23,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캠트로닉스 확인해봤고 이번에는 LG이노텍. LG이노텍은 또 어제 그제 주가가 한 번씩 출렁거렸습니다. 네. 네. 최근 이게 아무래도 시가총액 좀 상위 종목이다 보니까 뭐 시장 영향을 좀 받은 부분이 있고요. 올해 들어서 주가가 상승한 부분이 없이 계속 한 9개월 가까이를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한 21만 원 이하에서는 매수를 할 수 있는 가격으로 보이고요. 목표가는 25만 원 선. 그리고 손절가는 한 19만 원 정도 선으로 오히려 손절선은 좀 타이트하게 잡고 대응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LG이노텍의 가격 전략까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전장 부품 쪽에 또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캠트로닉스 그리고 LG이노텍은 무선 충전에 조금 더 한 발 더 앞서가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두 가지 종목을 제안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고 오늘 시장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여기까지 확인해 보겠고요. 이제 오늘 시장 추석 연휴, 긴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또 대비를 해야 되고 추석 연휴 이후에는 뭘 봐야 될지 좀 한번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죠. 김민수 대표님. 네, 일단 지금 현재는 중국 이슈 가지고 약간 또 불안감이 좀 커지죠. 헝다그룹에 대한 부담감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를 중국 정부가 잘 잘 처리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네, 예, 일단 이 믿을 수 부분이 없네요. 예, 그래도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네. 대마불사라고 그러죠. 네. 네, 그런 쪽의 관점 쪽에서 그래도 시장은 좀 그래도 처리를 좀 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변화를 좀 보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FOMC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굵직한 이벤트 속에서 오늘도 시장은 자리를 잡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런 측면이라고 하게 되면 역시나 어떤 비중 꽉 채워서 가는 것보다는 좀 대응할 수 있는 현금은 확보하면서 이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어떤 이제 추석 연휴 이후까지도 변동성은 커질 가능성들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은 추석 연휴 전에는 좀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놓자라는 의견, 대비를 좀 하자라는 의견이셨고요. 자, 나윤진 대표님은요? 네, 연휴를 앞두고 요새 계속 수급이 좀 잠잠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연휴 지나고 나서는 이제 3분기 실적이 가시화되는 시점이라서 그렇죠. 네.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좀 전망하면서 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기업을 선택할 필요가 있는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나윤희 대표님은 이제 추석 지나고 나면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대비를 하게 돼야 한다. 실적이 좀 개선되고 컨센서스가 높아지는 기업들을 미리 좀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좋은 시장의 이야기 그리고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추석 연휴 두 분 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굿모닝 식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설 연휴 지나고 나서 또 가장 빠른 시간 아침 6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엔 굿모닝 앤 굿머니 고맙습니다.